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어제 찍으려고 했다가 결국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요 예약매매 관련된 영상만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약매매를 설명을 하면서 SK바이오팜과 석경 AT의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장일 날 따상을 갔던 종목이에요. 다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가고 추가로 상한가를 두 번 갔죠. 그리고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가고 그 다음날 마무리가 나쁘지 않은 가격에서 되기는 했지만 결국 상한가를 가지는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 흘러내렸다라는 기준에서만 보면은 둘 다 보는 관점은 똑같지만 그래도 따상을 계속 갔던 종목과 안 갔던 종목의 차이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역시나 호가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가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호가 플레이가 생각보다 아직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일반 익스플로어 말고 구글로 하니까 그 오류가 조금 덜 발생하고 약간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시고 구글로 이거를 실행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 SK 바이오팜부터 볼 텐데요. 자, 지금 8시 40분부터 이제 동시 호가 때부터 움직임을 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원래 49,000원, 공모가가 49,000원인데 아직 시초가가 확정이 안 됐죠. 자, 9,800원에 시작과 동시에 1,90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98,000원짜리가 1,900만 주 쌓였다면은 굉장히 많이 쌓인 거고요. 지금 1분 단위로 그냥 넘기면서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57분으로 갔을 때 한 57분으로 가보면은 거의 4,60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요 옆에 요 발을 움직이면은 요거 호가창 움직이는 속도를 0.1배속 그리고 4배속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2배속까지 올려서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계속 물량이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때쯤 되면은 이 종목은 일단 더블로는 시작하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00주, 4,800주 후반대까지 59분에 형성이 되었고 계속 쌓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때쯤 잡았던 기준이 처음 이거 IPO를 저도 했었거든요. 처음 IPO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정도 물량이 되면은 더블로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 경험치가 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서 5,200만 주 정도의 이제 오류 같은 뭔가 렉 같은 것들이 생기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상 가격 12만 7천 원에 거의 한 300만 주부터 쌓이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지금 그 따상 가격이 2천만 주 이상 장 시작하고도 2천만 주 이상이 쌓여 있고 여기 또 한 19,000주 던졌는 게 보이네요. 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미친 듯이 던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따상 갔던 종목들은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은 처음에 매수 잔량 8시 40분부터 보고 특히 8시 57분부터는 집중해서 보고 얘가 흐름이 쌓이는 쪽인지 빠지는 쪽인지 상한가가 풀리려고 하는지 그걸 계속 보라고 하는 거고요. 종목이 따상을 갔으면은 지금 2,100만 주나 쌓여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특히나 12만 7천 원에. 이때 사실 개인들은 던지시면 안 돼요. 이 작은 물량들은 다 개인들이 그냥 던진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이때 IPO라는 걸 처음 했지만 그나마 자기 자랑 조금을 하자면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저도 사실 이때 던질라 그랬거든요. 근데 2,100만 주인데 설마 이게 다 빠지겠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했던 생각이 이 물량이 일정 수량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 안 팔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SK바이오팜에서 제가 몇 주 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80만 원 정도를 최종적으로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 순간적으로도 생각을 조금 잘 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처음부터 깨달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쯤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따상 가면 그냥 팔겠어라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던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줄어들면은 그때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보시면은 한 오후 1시 됐죠. 계속 2천만 주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되었고요. 결국 3시 넘어서까지 2천만 주 이상을 쌓이게 되었어요. 제가 IPO 영상 초창기 때 보면은 매수 잔량이 2천만 주가 넘어가면은 따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SK바이오팜 이때 이 수치가 그 기준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그 종목 이상 되면 따상은 몰라도 따블은 계속 유지를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 생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오류가 안 생겼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도 한번 8시 40분부터 스타트를 끊어 보면은 자, 한 480만 주로 시작을 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한가로 바로 붙었죠. 이제 시초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종목들이 갈 수 있는 30% 금액대에만 이제 최종 상한가가 되는 거죠.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자, 8시 55분이 넘어갔는데 850만 주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만 주 넘어가고 있죠. 이 종목은 이제 시초가 잡히고 다시 30%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 시작을 해도 이 물량이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59분 정도 넘어가니까 1000만 주가 넘어가고 한 50분 그 8시 59분 50초를 넘어갔을 때 보면 또 오류가 시작됐네요. 자, 1100만 주가 쌓였고 계속 상한가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어제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100만 주 괜찮네. 어제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날 또 안 팔았어요. 말 그대로 IPO 관련된 첫 경험을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IPO가 노다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1100만 주인데 이 종목도 결국 시간이 흘러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은 1000만 주가 깨졌다가 다시 1000만 주가 쌓였다가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도 계속 1000만 주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1시 50분이 넘어가니까 지금 풀렸죠. 근데 뭐 상한가가 풀린 건 아니죠. 1000만 주가 깨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990만 주가 절대 작은 물량이 아니죠. 그렇다고 물량이 빠른 속도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3시 10분이 됐는데도 980만 주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쌓이고 있고 장 마감이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때 동시 호가 때 이 주식수가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또 팔았단 얘기예요. 이때 왜 팝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아까운 거죠, 이거는. 얘는 무조건 내일까지 가는 종목인데 물론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또 뭐 주포들이 장난질 하면은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 내일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 30% 밑으로 10%밖에 위험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사실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자, 이제 중요한 순간이 오죠. 잠시만요. 7월 4일이었나? 따상의 상한가의 상한가. 7월 6일자네요. 7월 4일, 2일, 3일. 12월 달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6일자인데, 자, 이때 SK바이오팜 중요합니다. 자, 이때 SK바이오팜을 보시면은, 자,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동시 호가 때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이제 150만 주 정도가 쌓여요. 확실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쌓이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200만 주 쌓였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제가
300만 주 이하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자주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도 이날 저한테 약간 고착화가 된 거예요. 한 200만 주 정도 이날 상한가가 이제 풀리는데 보시면 동시 호가 때 200만 주 때까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주 밑으로 갔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는 거고, 자, 57분부터 보면은 200만 주 쌓여 있다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죠. 58분 되니까 170만 주, 150만 주. 자, 그 30분 중 59분 30초 되니까 또 100만 주 깨지려고 하죠. 40초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100만 주, 50분 되니까 이제 깨졌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진행 가다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가격이 언제쯤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동시 호가에 들어갔겠죠. VI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풀리는데 이때 보시면은 시초가가 상한가로 시작은 했습니다. 상한가로 시작은 했는데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또다시 VI 걸리는 모습이고요. 자, 최종 5분쯤 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차트가 시초가는 상을 기록을 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상한가가 풀렸고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자, 첫 번째 하락이 나왔다가 말아 올렸죠. 그러면은 기준은 뭘 잡으셔도 괜찮아요. 본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야, 나는 모르겠어. 지금 따상 정도에 시작을 했지만 나는 요 전날 장 마감했는 가격까지 안 오면 팔지 않겠다. 뭐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고요.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내려왔죠. 첫 번째 반등 나왔는 요선, 첫 번째 반등선에서 이 선이 깨지면 매도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가격을 기준 잡아서 그 가격이 깨지면 매도하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여기 첫 번째 만약에 기준을 잡았다면 요 가격 20만 2천 원쯤 깨지면서 이제 매도가 나갔겠죠. 자, 두 번째 저점, 여기가 요 캔들이 두 번째 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19만 3,500원이 깨지면 나는 손절을 하겠어.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한가에 다시 붙입니다. 요 가격이 깨지면은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대응을 하셨던 분은, 첫 번째 기준 잡았는 분은 요때 손절이 나갔겠지만 이분은 이제 상한가에 붙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기준은 다시 바뀌셔도 돼요. 내가 이 가격이 깨지면 매도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상한가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상한가가 깨지면 매도를 하겠어. 기준이 밑에서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 상한가에 붙었다가 여기 깨졌는 선 있죠. 다시 뭐 이런 선으로 기준을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정했던 손절가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더 낮추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20만 원에 매도를 하겠어. 근데 얘가 좋은 흐름을 보여서 위에서 조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위쪽 가격에서 다시 기준을 잡는 거는, 그거는 본인한테 이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나중에 날라갈지언정 그거는 절대 손해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 기준을 잡았는데 깨졌어. 그러면 나 두 번째 반등까지 보겠어요. 요 가격이 예를 들어 또 깨져서 내려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이렇게 내려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반등이 났어. 자, 이번에 세 번째니까 이 가격은 꼭 지키겠어. 여기서 그 정했는 가격 못 지키시는 분, 이 가격 깨지면 한 번만 더 볼까?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은 이 가격 못 지키고 한 번만 더 볼까 하시다 보면 저 나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지 저항 그리고 뭐 손절가 다 좋습니다. 기준은 개개인마다 달라도 돼요. 하지만 정했는 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여기 중요한 가격대가 있는데 조금 더 가도 되겠네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게,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자, 만약 이 가격대를 잡으셨다면은 아슬아슬하게 손절은 안 나갔겠네요. 아슬아슬하게 손절은 안 나갔을 것 같고 3분봉으로 볼게요. 그랬으면은 뭐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요 가격대였네. 충분히
여유는 있었네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상한가에 붙였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 대로 오류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한가에 붙여가지고 한동안 유지됐으니까 나는 이 가격이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자, 조금 천천히 봐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요 가격대에 예약 매도를 걸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보자. 요쯤 되겠네요. 자,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한 번에 그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요 밑에는 조금 터치하고 떨어졌네요.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안 걸린 것 같네요. 요 가격대는 전부 다 그냥 시장가로 던진 물량인 것 같아요. 자, 시장가로 던졌는데 바로 요 가격에 왔죠. 그럼 요 가격대에 예약 매도를 하신 분들은 체결이 안 되고 어제 얘기 드렸던 그대로 이대로 쭉 하락이 오면은 이분들은 손절을 못 했습니다. 예약 매도를 활용해서 이런 케이스는 운이 나쁘게 손절을 못 하고 의외로 신규 상장했는 애들이 따상에 붙었을 때 이 가격이 풀리는 순간에 몇 호가 아래까지 이렇게 시장가로 던져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상한가 붙었다가 풀리는 시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의외로 몇 호가를 시장가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상한가에 붙어서 유지를 합니다. 근데 나는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내 볼일을 보겠다고 하면은 최소한 상한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27%에서 한 25%요 사이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3% 이상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격부터 하락이 내려오면은 그거는 거의 다 한 호가씩 이렇게 건들면서 오기 때문에 내 물량이 그 예약 매도 걸었는 가격대에서 정리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상한가에 붙여서 결국 이때도 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이때는 매수 잔량이 조금 불안하긴 하죠. 뭐 60만 주, 70만 주 그나마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보면은 쌓여가고는 있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매수 잔량이 불안하긴 하지만 추세가 쌓여가는 추세잖아요. 300만 주가 쌓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장막판에 오후 2시가 넘어가서 이게 빠지는 추세면 오히려 불안해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한 50만 주까지 떨어졌다가 60만 주, 70만 주, 80만 주 쌓여가는 추세면은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 쌓여가는 추세를 유지를 해줬고, 자, 그 상태로 오늘이 마감이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K바이오팜 7월 7일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날이죠. 자, 이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8시 40분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자, 딱 시작을 할 때, 자, 어떻습니까? 16% 정도에서 한 11,000주 정도 매수 잔량이 시작되죠. 자, 이때는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상한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가격대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그 가격이 시초가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자, 결국은 자, 29%까지 다시 쌓아 올렸죠.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 혹은 주식 많은 사람이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을 많이 쌓으면 그 가격대가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서 15%까지 5분 후에 떨어지는 모습. 자, 50분 되니까 10%까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55분 되니까 6%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늘 오전 동시 호가 때는 8시 57분부터 이제 진짜 변동성이 많거든요. 자, 지금 3%까지 쌓였죠. 58분에 또 떨어졌습니다. 2%대까지. 그리고 59분에 또 한 요 정도를 유지하네요.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보통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자, 10초 간격으로 봐도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9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볼 종목들은 오전에
그 시간대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전날 종가가 요 가격이고 요 시초가는 2%대에서 21만 9천 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이제 진행이 쭉 되고 부분 단위로 넘어가 보자면, 자, 지금 요 보시면은, 자, 얘가 하락을 해서 여기 저가를 찍었죠. 기준은 누구나 마음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 가격의 저가 아니면 그 전날 종가, 그리고 얘가 상승이 나오니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일 때, 제가 저점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얘가 지금 상승 추세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 상승이 꺾일 때 나는 요 구간에서 그냥 손절을 하겠어. 이미 수익 크게 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고, 저는 이날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가를 찍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손절을 잡고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자, 또 진행이 되시다 보면은 상승 흐름이 좋죠. 자, 그리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저점 캔들로 보시면은 24만 6,500원 정도가 기준선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가다가 요때쯤 이거 떨어진 겁니까? 24만 6,500원, 24만 6천원. 자, 만약에 여기서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저가가 24만 6,500원이면은 24만 6,500원을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24만 6,500원이면 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손절을 안 하고 저는 요 한두 호가 아래쪽에다가 손절을 걸거든요. 그랬으면 손절이 안 나가고 반등을 봤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대응한다고 얘기하고, 고수분들은 그냥 자기 매수가 터치하면 손절 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요 가격대를, 요때 반등 나온 자리가 중요한 가격이라는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반등 나온 자리에서는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요 위에 요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요 가격대가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결국 요때쯤 살짝 깨지고 그래도 버티려고 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 요런 매수 잔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자, 올라갈 때는 위에 있는 요 5,600주가 쌓여 있는 요 구간이 약간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물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한 2만 주 이래 쌓여 있다고 하면은 그 가격대를 또 손절이나 저항선으로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요 첫 번째 저항선 잡았던 요 가격대 근처에서 계속 반등을 주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횡보를 하다가 또 아래로 털죠. 그러다가 그 밑으로 깨지고, 나중에는 또 상승을 또 줬다가, 자, 캔들을 좀 작게 보여드릴게요. 극하고 하락이 나오는, 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위쪽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따상상상 세 번 가고 그 다음 날인데, 그 전날에 어느 정도 주가가 상한가가 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이따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흘러가서 뭐 몇 번의 바닥권 그 지지선을 만들고 거기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날 장이 진행이 쭉 됩니다. 3분봉으로 보고 쭉 봤을 때 그냥 장막판에 가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쪽에서 한번 그 지지선 같은 거 만들고 계속 활용해 가지고 거래량을, 요거 작은 거래량 아니에요, 터트리면서 횡보가 됐었고, 다시 하락했다 올라와서 또 요 구간에서 꽤나 긴 시간 횡보를 시켰고, 또 요때 내려와 가지고 한 번 더 횡보를 하는, 세 번 정도의 횡보하는 구간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캔들이,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이래 보니까 또 보기 안 좋네.
자, 그냥 약간 크게 보고 이날 보시면은 요 전날 상한가 종가는 지켜줬습니다. 결국 상승 추세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날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은 세력들이 요게 그 따상 상한가 요때는 거래량이 팍 죽어 있죠. 이때는 주포들도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 먹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꽤나 많이 그 주포들이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쯤은 요때 쌓인 물량 이때 받아 먹은 물량을 활용해 가지고 기관들이 던지는 물량 플러스 주포들의 일종의 작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요 꼬리를 만드는 구간에서 저는 주포들이 많은 수의 주식을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낮은 시초가를 만들어서 아래로 한번 털고 다시 말아 올릴 때는 보시면은 장 초반에 한 번에 이까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요 올리면서 이 전날에 매집했던 요 아래 꼬리 때 매집했던 것들을 이제 수익을 극대화를 하는 거죠. 요거는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합니다. 뇌피셜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전날에 매집을 마치고 요날 말아 올렸다가 요런 저점 만들면서 횡보하는 구간에 다 떠넘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근데 한 번에 다 넘긴 건 아니고 개인들이 계속 고점에 물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점에서 상을 가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갈 거야 라는 생각에 많이들 그 가격대에서 덤벼드세요. 그래서 그 전날에도 아래 꼬리를 달 때 매집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낮은 가격에 아래로 털고 이제 한 방에 쭉 올리면은 개미들이 야 오늘 또 상한가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거래량 요때 요 거래량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개미들한테 다 떠넘겼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구간 있잖아요. 잠깐 반등 주는 구간 이때는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다시 얼마 안 되는 위에서 호가창을 깎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쌓여 있는 가격이 그 물량이 적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일부 작은 금액으로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야 지금부터 다시 올라간대. 그럼 개미들이 야 지금 사야 되는 갑다 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서 자기 물량 떠넘기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8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자, 7월 8일 날 SK바이오팜을 가시면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네요. 자, 이날 또 한번 오전 8시 40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날은 아예 이제 시초가 그 전날 종가에 이제 매수 잔량이 쌓이기 시작하고 0%에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10분이 지났는데도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개인들도 불안하고 주포들도 더 이상 이제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살짝 갭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이제 다시 진행되는 거를 보시면은 갭 하락을 했죠. 사실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패스하기로 하고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그 전날 7월 7일 날 주포들이 7월 6일 날 매집했는 물량들을 꽤 많이 넘겼을 거예요. 근데 다 넘기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부 물량을 던졌다가 또 어제 오후에 했던 거랑 같이 희망 고문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또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주포들도 이제 넘기는 게 조금 더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날은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3분봉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진행이 딱 되는 걸 보면은 요날 또 내가 알기로 위로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아닌가? 아닌가? 맞나? 잠시만요. 맞죠? 결국 여기 하락하면서 다 떠넘기고 또 요날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 많은 물량들을 떠넘겼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에 주포들이 세력들이 그 물량을 넘길 때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좀 발악을 하는 듯이
옮겼다가 딱 터는 그런 패턴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약간 그런 마지막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보시면은 요날 제가 요날 매집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요때도 조금 매집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은 요날 터진 거래량보다 요 두 번째 날, 요 두 날, 두 번째 날이 아니고 요 두 날 터졌는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때 매집을 했던 물량을 이날 대부분 넘겼고요. 남아있는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요 날 넘겼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요 시초가보다 마지막에 살짝 돌파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털기를 하는 게 요 3일차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따상에 물량 쌓였을 때, 그 다음 따상상 갔을 때 물량 쌓였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물량이 쌓였다면은, 쌓였다가 이제 한번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떠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 상한가에 쌓여있던 매수 잔량도 적었고, 그리고 아래로 털었다가 몇 번이나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날 첫날 그 오전장에 올렸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죠. 그러면은 뭐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 반대로 만약에 이날 거래량이 한 요 정도만 터지면서 요 종가보다 높은 가격대에 이렇게 짧은 양단봉 이런 게 생겼으면은 얘는 약간 횡보를 할지언정 다시 날아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처음 공모가 시초가 상장일 시초가 대비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고점에서 윗꼬리가 긴 이런, 심지어 음봉으로 끝났죠. 음봉이 나왔으면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이 종목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물린 사람도 이날 안전빵으로 던지시는 게 맞았어요. 그 손실이 한 20 몇 프로가 되더라도 던지는 게 맞았고, 이런 중간쯤에서 아까 전에 지지저항 했던 데서 오히려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매수를 했다면은 이날 종가 최소한 이날은 던지셨어야 돼요. 근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해가지고 손해를 극대화하지 맞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 영상 SK바이오판만 설명이 너무 길었고요. 자, 석경 AT는 한번 짧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경 AT. 석경 AT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앞에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요때 봐야죠. 이게 첫날 잘 가지고 있다가, 뭐 저도 그 따상에 던졌습니다. 두 주밖에 없기도 했지만 지노맨 컴퍼니 신경 쓸 거라고 쳐다도 안 보고 따상에 던졌어요. 조금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지노맨 컴퍼니 내주면 16만 원이고 요거 두 주면 2만 원이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금액이 8만 원, 8배나 차이가 나니까, 야, 이거는 석경 AT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봤었다면은 아마 안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 이게 4,100만 주까지 쌓였는데, 9시에 장 시작하고 VI 걸렸을 때 이 물량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얘도 그러려는 갑닥하고 제가 그냥 장 시작하고 보지도 않고 시장가 매도 걸어놓고 지노맨 컴퍼니만 쳐다봤는데, 바보 짓을 한 거죠. 조금 저도 아직 매매하는데 여유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얘기를 드리자면, 자, 첫날 시작이 2,900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스타트고요. 자, 10분 후로 가면은 3,500만 주로 쌓였고, 자, 55분 가니까 4,300만 주로 쌓였습니다. 설레발 7만한 숫자고요. 자, 57분부터 지금 5,500만 주, 58분에 5,900만 주, 6,300만 주, 자, 30초 후로 가면 6,600만 주, 6,700만 주, 그리고 6,800만 주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 8시 59분 55초거든요. 자, 그렇게 계속 쌓여갑니다. 뭐 빼는 것도 있고 쌓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더 쌓이는 추세가 많고, 이 정도면은 일단 더블은 확정. 근데 지금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따상 때 여기 물량이 쌓입니다. 근데 그 VI가 걸리면서 쌓이는데 풀리기 직전에 물량을 다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더블의 시초가가 잡히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따상이 아니라 조금 낮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흘러내리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자, 얘도 지금 9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오류가 걸리냐. 자, 800만 주 이렇게 쌓여 있죠. 700만 주 떨어지고 있고 1분 후에 640만 주, 420만 주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 그 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노맨 컴퍼니만 거의 쳐다봤는데 근데 따상에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우리 주식 종목들 중에 따상으로 시작했던 종목이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관심을 못 받았던 이 종목이 따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안 되고 석경 에이티는 왜 따상을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딴 거 없어요. 얘는 시총이 500억대였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는 1조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얘가 따블이 되면 얘는 2조가 되고 얘는 1000억이 되죠. 아무리 주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량, 특히 따상이 가버리면 2조 한 8천억 정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6천억 정도 됐겠네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무리 주포들이라고 해도 조단이 들어가는 종목을 컨트롤하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가격에 주포들이 받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좋은 스타트를 했다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시총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따상으로 시작해도 한 1700억 정도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스타트가 가능했던 종목이라고 보고 자 지금 이 정도 매수 잔량이 쌓였으면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소수 던지는 두 주식 던지는 사람들 전부 다 저 같은 사람이든지 지노맨 컴퍼니 난 쳐다볼 거야 하면서 던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석경 AT만 볼 수 있는데 나는 일해야 되니까 그냥 팔고 시작하겠어라고 했던 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봤다면은 지금 던질 필요는 없는 물량이라는 거죠. 이 물량이 꽤나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계속 300만 주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후가 되어도 300만 주 요때쯤 깨졌네요. 언제쯤이고 10시 넘으면서 깨졌네요. 하지만 오후에도 계속 290만 주, 200만 주대 유지하고 있죠. 이러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당장은 막 던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약간 현명하게 지켜보면서 대처했던 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시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서 이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4배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55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기관 물량 아니고 개인이 들고 있었을 건데 이런 분들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물론 내일 오늘 따상으로 5천만 주. 아이고 아까워라. 따상으로 시작이 되더라도 내일 뭐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니까 던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 매수 잔량을 보고 이 시간에 던지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날 또 따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죠. 이날 이제 석경 AT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 상상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고 자, 장 시작이 되죠. 자, 동시 호가에 한 150만 주 정도로 쌓였습니다. 이러면은 따 상상을 상장일 날 기대는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분 뒤에 조금 더 쌓여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5분 뒤에 이제 70만 주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은 아직 57분도 안 됐는데 흐름이 빠진다 이러면은 약간 걱정을 해야 되겠죠.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고 또 한 50만 주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쌓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55분 되니까 절반 또 날라갔죠. 그리고 57분 정도 되니까 봅시다. 자, 57분 되니까 상한가가 풀렸네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 잔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가격대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도 다행히 58분 때도 한호가 딱 아래에 지금 스타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살짝 풀렸고 자 9시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둘째 날이죠. 지금 보시면은 시가가 27,550원 되게 낮게 잡혔네요. 9시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러면 한 20%대 이상에서 시초가가 잡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록을 보면은 한 5%대의 시초가가 잡혔습니다. VI가 풀리는 순간에 그 가격을 시초가로 잡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이 가격에 들어갔고요. VI가 또 걸렸네요. 요때 캔들이 형성이 되었네요. 27,550원 한 6%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자, 이제 풀리면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요거를 손절로 잡아도 되고 요걸로 잡아도 됩니다. 그거는 아니면 오늘 시초가를 잡아도 되고 그거는 개인한테 자기가 조금 더 큰 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아래쪽 나는 작은 폭을 감당해서 하면 이걸로 잡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요 캔들 하단으로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 요 몸통 하단으로 잡아도 되고 뭐 본인한테 맞는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이대로 흘러갔을 때 요 아래쪽에 어디를 잡았든지 간에 일단 상승을 보게 되었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시 9분쯤에 제가 뭔가를 표시를 해놨네요. 9분 44초. 자, 여기서 한번 슬로우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상한가. 자, 지금 보시면은 풀리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표시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에 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보자면은, 3분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도, 상승했다가 하락했는 요거 손절가로 잡았으면은 다시 반등이 나왔죠. 자, 올라갔으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다시 기준가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가격대를 손절가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결국 상한가를 붙였고 만약에 이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았으면은 손절 나갔을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상승 추세에서 요 꺾이면은 매도를 던지겠다 이런 전략이었으면은 아마 요 가격대에 손절이 나갔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한 번 정도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상한가에 붙이는 것까지는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4분 조금 넘어갔는데 44초 11시 9분 44초를 조금 넘어갔는데 지금 11만 주 정도가 쌓여 있죠. 근데 보시면은 상한가에서 만 주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고요. 자, 이거를 한번 차례대로 천천히 보자면은 자, 갑자기 큰 물량이 그 투매가 나옵니다. 자, 44,000주 나왔죠. 그리고 아이고 44,000주가 두 번 나오거든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네요. 자, 11시 9분 8분 9분 44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주가 나왔고요. 느리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만주가 나오고 44,000주가 다시 이제 떨어지거든요.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큰 물량은 지금은 주포가 던진다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기관이 이미 물량을 확보하고 있던 기관이 던졌을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기 11만 8천 주 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달아서 아이 또 놓쳤는데 방금 4만 4천 주가 또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4만 4천 주를 그냥 두 번 던졌는 게 같은 세력이라고 가정을 하면 8만 8천 주 정도가 있죠. 자, 이 주포가 따상에 붙고 나니까 지금 얘가 매수 잔량이 내려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8만 8천 주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더 끌어서 이게 다 풀리면은 이 가격에 내가 다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중간하게 약 3,000주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냥 한 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봤으면은 물량을 조금 크게 가지고 있는 주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도 야 이거 겁난다 하고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격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누이 얘기하듯이 지정가로 이런 가격에 매도를 던졌을 때 조금 늦게 던진 사람, 시장가보다 여기서 시장가 던진 사람보다는 빠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 가격대에 예약 매도를 걸으신 분들은 자기 물량들이 체결이 안 되고 여기에 쌓이는 결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락이 나오면은 결국 그 사람은 손해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만약에 상한가 풀렸을 때 내 물량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27% 정도 그리고 25% 정도 되는 가격대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게 뭐 손해 볼 때 여기서 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여기 체결을 됐을 때보다는 손해폭이 조금 커지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대응하기는 좋다. 뭐 다행히 제가 알기로 얘가 그 뒤에 조금 말아 올렸던 걸로는 기억하거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렸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것도 아까 SK바이오팜에서 얘기했듯이 밑에서 어, 매집을 했다든지 했던 그 주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SK바이오팜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얘는 이날 따상을 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몇 개 없습니다. 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실제로 주포들이 큰 물량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날 시초가를 낮게 잡고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다고 치더라도 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좋은 가격에 다 떠넘기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요 가격대에 매집을 했다고 쳐도 요 가격대에 넘겨봤자 솔직히 얼마나 많이 넘기겠습니까? 뭐 거래량은 좀 터지긴 했지만 큰 이득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기관과 주포들이 넘기는 물량들을 여기서 개인들이 지금 받아먹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절대 고점에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자, 시간을 쭉 보내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모습 거의 뭐 이제 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마지막에 조금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요때도 올렸다가 급격하게 시장가로 털어버리는 패턴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안 올렸나요? 나 올렸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에 조금 이제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올렸던 것 같아요. 자, 올렸고 동시 호가 들어갔고요. 그 8시 30분에도 결국 한 요 정도쯤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결국 오늘 시초가보다는 조금 높게 마무리는 됐어요. 자, 그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날 거래가 좀 터졌죠. 얘가 제 생각이긴 합니다. 얘가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약간 또 아래 위로 흔들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아직 주포들이 물량을 다 정리는 못했다라고 보고 하지만 시간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종가 이후에 한 5%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상하로 움직이는 변동성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렇게 그 금요일날 석경 AT까지 움직임을 다 봤고요. 지금 요게 석경 AT 요게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요거는 또 하나 기능 알아두면 좋은 건데 호가 플레이에 보시면은 체결 내역 받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으니까 엑셀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던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날 체결됐던 거 요렇게 보시면은 정렬 뭐 시간 체결 시간으로 요렇게 보시면 최상단으로 가보면은
자, 시간 순으로 이렇게 어떻게 체결됐는지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체결량으로 한번 봐봤어요. 이렇게 체결량으로 봐봤는데 장 초반에 뭐 이렇게 큰 물량들 이거는 뭐냐 하면은 VI가 풀릴 때 동시에 체결되는 물량이에요. 이거는 요것도 아마 VI 풀릴 때 물량인 것 같고 뭐 요거는 한 번에 들어왔는 물량 같은데 요것도 이제 그 동시호가 때 체결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포들이 이때 당시에 매집을 했다,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모으기 위해서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끌어올려서 밑에서 털었다고 보면 되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마이너스대로 가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52,000주, 마이너스 44,000주 요 두 번 연속 시간대 보면은 9분 45초, 9분 45초죠. 거의 달아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매집했는 세력들이 한 방에 그 상한가에서 다 넘기기 위해서 넘겼다고 보시면 되고, 주포들이 물량을 그 기관이나 주포들이 거의 다 물량을 넘겼으면 그 종목은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가격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석경 AT를 조금 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했을 때 석경 AT는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SK 바이오팜에서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있는 그 물량들을 좋은 가격에 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거래량이 팍 죽으면서 요것도 SK바이오팜으로 봐드릴게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자, 여기 거래량이 팍 터졌다가 이제 하락을 시키죠. 그리고 요때쯤 한 번 더, 요거는 이런 봉이 세력들 매집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 한번 털고 저는 이거 그냥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을 터는 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일부 약간 그 상승과 하락은 있지만 크게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죽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삐죽삐죽 올라오는 애는 있지만 뭐 요런 것들은 조금 의미를 줄 수는 있어요. 요때 다시 세력이 들어오려고 하나 저점 찍고 반등하니까 조금 의미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 터졌던 요런 거래량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도 현재 약간 시장에 관심 밖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석경 AT도 뭐 최후에 이런 움직임들 아니면은 이런 발악하는 최후의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의 관심을 이제 못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테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나노 소재라는 게 얼마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바이오나 2차전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테마성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진짜 좋은 호재, 좋은 흐름이 좋은 걸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아마 저점에서 이런 매집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매집봉이 나타나네 관심을 조금 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석경 AT 지금 접근할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날라가면은 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제 얘기 듣고 안 샀다. 근데 날라가면은 제가 뭐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일단 안전한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그 매매 복귀 영상 너무 할 때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몇 개 생략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55분 동안 말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조금은 힘드네요.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긴 영상 찍는다고 힘들었는데 보신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